이 논문은 그 명지대 쪽이랑 그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 작성이 된 논문이고요. 저랑 그다음에 이제 명지대 쪽의 지연님, 그다음에 양미경님,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은님, 그다음에 송하영 교수님, 그다음에 그 이제 명지대 쪽에 한유진 교수님이라고 아동놀이 치료 해주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 이렇게 참여를 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아동 상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초기부터 이제 그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 아동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아동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아동 상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아동 상담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아동 상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아동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버벌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일반 이제 언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성인보다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표현들이 대부분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노출이 된다는 게 아동에 대한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이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아동의 경험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감정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는 굉장한 중요한 이제 팩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에 어, 어떤 이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냐면은 뭐 어번던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이제 아동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에 대한 이제 진행 상황이 이제 어떤지 카운셀러랑 라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비언어적인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동의 이제 이 아동 상담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논버벌에 대한 이제 단서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아동 상담에 대한 평가 역시 논버벌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그 아동 상담 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그 이제 상담실입니다. 상담실 내부에 상담사와 그 다음에 아동이 1대1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이제 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공간에서 상담사 분들은 녹화를 지금처럼 이제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녹음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실험은 이제 녹화를 한다는 기준 하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른쪽 그 상담이 완료된 이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엑셀처럼 아동과 그 상담사분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적는 과정을 상담사가 이제 직접 손으로 진행을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엑셀을 보시면은 C68, 그 다음에 T68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C68의 경우 아동이 그 68번째로 얘기한 그런 발화가 되겠고 T68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가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얘기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상담사가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아동이 한 행동에 대해서 괄호를 치고 이제 그 텍스트로 이제 적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괄호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손으로 적고 그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관찰하고 적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엑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힌 그 트랜스크립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괄호 외에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버벌 익스프레션으로 아동이 얘기한 것과 상담사가 얘기한 것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논버벌 익스프레션으로 상담사가 아동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이 괄호 안에 적는 형태로 트랜스크립션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트랜스크립션을 바탕으로 상담사 분들은 사례 개념화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1, 2, 3이라고 하는 그 아동과 상담사와의 이제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개념을 추출을 해냅니다. 뭐 프러스트 상태에서 뭐 AGG 상태로 이제 어떤 감정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었다. 그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었다에 대한 것들을 요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그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벌 익스프레션과 논버벌 익스프레션이 뭉쳐져 있는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아니 그 실험이 아니라 그 상담에 대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후기로 작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 시간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되는데 이 추고록을 작성을 하는 데만 그거에 이제 3배 정도에 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적인 상담사 분들이 어, 3배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문으로 받고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게는 이제 8시간까지도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상담사분들은 한 명의 아동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8명 이상의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추가록에 대한 작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고 그만큼 아동 상담의 질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AI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을까? 그 노동 집약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때 이제 기존 AI 환경의 문제점들이 좀 여러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동을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그, 를 이제 추출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STT 모델을 이용을 해야지 됐었는데 아동에 특화되어져 있는 STT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동에 대한 추론이 이제 불명확한 아동 언어에 대한 추론이 이제 불명확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비언어적인 그 표현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캡셔닝 모델 역시 아동에 특화되어져 있는 어떤 프롬프트가 있다거나 뭐 모델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런 그 STT 모델과 그다음에 비디오 캡션 모델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어떤 트랜스크립션을 생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이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총 2가지 크게 보면은 이제 2가지의 모듈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랜스크립션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버벌 익스프레션과 논버벌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스피커 리코그니션이 한 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모델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트랜스크립션이 어, 1차적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자동 생성된 그 트랜스크립션에는 오차 오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담사들의 인사이트도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자 저희는 투스텝으로 에디터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성이 되어져 있는 트랜스크립션 제너레이션 모델 줄여서 TGM이라고 하는데 이 TGM을 통해서 생성된 트랜스크립션을 에디터블 대시보드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플로우로 상담사의 노동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대시보드 내에서는 비디오 서치 그라고 해서 특정 발화 시점으로 비디오를 이동시킨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디팅은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실제로 작성되어져 있는 텍스트를 수정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스피커 어드저스트먼트는 잘못 추론되어져 있는 대상 발화자의 그거를 이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TGM이 아동으로 판단을 해서 그 트랜스크립션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
상담사로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어드저스트먼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TGM 쪽에서 두 명이 동시에 발화를 한 상황인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누지 못하고 하나로 추출을 한 경우가 있어, 인퍼런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분리를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TGM을 통해서 나온 그 트랜스크립션이 다음과 같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버벌 익스프레션을 확인하고 논버벌 익스프레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고 이게 언제 발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을 통해서 트랜스크립션에 대한 수정 역시 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AI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서 비디오를 이제 업로드를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차일드 카운셀링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저희는 처음에 버벌 익스프레션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STT가 활용이 되고요. 이때 추출되는 아웃풋은 발화에 대한 타임스탬프와 그다음에 버벌 익스프레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두 번의 모델 인퍼런스를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추출됐었던 타임스탬프 내용과 비디오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이 어떤 그 비언어적인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멀티모달 LLM을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레코그니션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1번 TGM에서 1번 그 버벌 익스프레션 인퍼런스에서 발생했었던 타임 스탬프를 이용을 해서 누가 이제 발화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어,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스피커 1, 스피커 2에 대한 대략적인 추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카운셀러가 이야기를 한 건지 차일드가 이야기를 한 건지에 대한 구분을 2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상담사분들이 작성을 해주셨던 트랜스크립션과 동일한 형태의 트랜스크립션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하는 그 것이 이제 TGM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각 그 모듈별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버벌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 모델을 저희가 총 네 가지 정도를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중에서 그 위스퍼 라지 V2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파인 튜닝을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동에 특화되어져 있지 않은 ST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아동의 이제 발화들이 생략이 되거나 제대로 추론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자 AI 허브라고 하는 그 한국어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셋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동 발화 데이터들을 추가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위스퍼 라지 V2의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구글 STT나 네이버 클로바 노트의 그 CER 정보보다 이제 AI 허브를 통해서 파인 튜닝한 위스퍼 라지 V2가 가장 좋은 그 퍼포먼스를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사용된 CER 같은 경우에는 그 STT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화에 대해서 잘못 추론을 했거나 뭐 추가로 나왔거나 아니면 생략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매트릭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가장 낮은 것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스퍼 라지 V2를 이용을 해서 AI 허브 파인 튜닝을 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논버벌 익스프레션에 대한 인퍼런스 방식입니다. 어, 멀티모달 이제 LLM을 사용을 해서 그 비디오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사용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리프 E1, 그다음에 블리프 E2, 비디오 투 시퀀스, GPT-4O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나온 이제 비디오 캡셔닝 모델들을 전반적으로 소타를 달성했었던 모델들을 전반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때는 별도의 파인 튜닝을 진행하지 않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만 그 성능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거는 이제 GPT-4가 되겠고요. 이때 측정했었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티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티어를 사용한 이유는 상담사분들이 이런 이제 비언어적인 추론을 진행을 할 때 앞서 그 버벌 익스프레션처럼 정답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상담사들이 그 비디오에 대한 이제 맥락, 그 상황에 대한 맥락을 판단하고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판단할 수 있는 미티어 매트릭을 통해서 또 평가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딩 되어져 있는 영역 내에서의 거리를 통해 나오는 이제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게 이제 좋은 매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GPT-4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스피커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됐고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과 스피커 롤 레코그니션입니다.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베리피케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이때는 EER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매치, 이그젝트 매치에 해당하는 에러 레이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낸 게 이제 스피치 브레인의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롤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GPT 3.5 터보, GPT-4, GPT-4.5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매트릭은 아큐러시랑 리콜이었는데요. 아큐러시 자체는 GPT-4.5가 더 좋지만 리콜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이슈가 있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리콜이 높은 GPT-4.5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디터블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발화자 정보와 그 다음에 발화 시점에 대한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시점으로 넘어가는 이제 비디오 서치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 그 화자 분리를 못한 경우에 이제 그 상담사분들이 판단하에 이제 화자 분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놓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심리스하게 스피커 세퍼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서치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메소드는 이제 비교군을 지정을 해서 상담사분들이 어떤 그 환경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더 이제 편집이 용이한지 어떤 게 이제 워크로드를 더 많이 줄여주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대상은 구글 클라우드랑 그다음에 클로바 노트,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 이렇게 익명으로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어떤 시스템이 더 좋았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환경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은 상담사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당 웹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전에 이제 그 인퍼런스가 되어져 있는 비디오에 접근을 해서 어, 이제 아동 상담 과정들을 보시게 됩니다. 한 10분 정도의 동영상이 되고요. 이때 이제 잘못 추론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수정을 하거나 이제 상담사 발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용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A 시스템에 해당하는 구글과 그 다음에 B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제 네이버에 이제 링크를 걸어서 그 해당 시스템이 그 상담사에 이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상담에 대한 이제 참가 인원 정보이고요. 어, 이제 48명의 인원들이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사 이제 직업 특성상 여성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이제 연령 분포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이제 50대 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를 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마스터와 그다음에 PhD 코스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참여를 해주셨고 경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에서 이제 9년 사이가 가장 많은 그 경력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퀀티티브 리절트입니다. 어, 시스템 A, 시스템 B, 시스템 C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 시스템 C가 어, 다양한 이제 에스펙트에서 제일 좋은 이제 성능을 내게 됐고요. 에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셀링에 해당하는 에스펙트와 그다음에 시스템 유저빌리티에 해당하는 에스펙트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에스펙트에 해당하는 거는 킴 레코딩 그다음 킴 그게 기록 저장에 해당을 하는 이제 킴 레코딩과 그다음에 프로세스 어세스먼트 그 이제 어떤 상담의 과정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어세스먼트 그다음에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컨텍스트 언더스탠딩에 대한 에스펙트 그다음에 업무 효율에 대한 워크 이피션시 그다음에 아동이 어떤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차일드 옵저베이션 그다음에 상담사가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카운셀러 리스폰스 옵저베이션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어, 잘 이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워킹 얼라이언스 이렇게 총 7개의 에스펙트를 바탕으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 카운셀링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시스템 유저빌리티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HCI에서 활용이 되는 퍼시브드 유즈 플리스, 그다음에 퍼시브드 이지 오브 유즈, 에포트 익스펙턴시랑 그다음에 세티스팩션, 인텐션 투 유즈를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스템에 비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그런 그 퍼포먼스를 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이제 에스펙트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SAM을 활용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intention to use가 꼴로 해서 이제 스트럭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 이때 이제 상담 에스펙트에 해당을 하는 컨텍스트 언더스탠딩이랑 레코드 키핑이 펄시브 유즈 플리스 그러니까 시스템 에스펙트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워크 이피션시에 해당을 하는 게 이제 인텐션 투 유즈에 이제 결합이 되는 형태로 SEM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RMR가 이제 카이스케어를 통해서 요 해당 그 SEM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냈습니다. 다음은 퀄리타티브 리절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이제 설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통해서 설문 진행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주관식 설문을 추가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주관식 이후에 이제 사후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을 해서 그 퀄리타티브 그 리절트를 추출을 해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상담의 그 이게 인터뷰에 대한 테마는 총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버벌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과 논버벌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에디팅 환경이 쉬웠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그 인터뷰에 대한 그 주제를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좋았었던 부분이 이제 논버벌 익스프레션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이제 좋았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비디오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이런 그 트랜스크립션을 수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좋은 그 이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는 그런 주제로 추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 스트럭티드 인터뷰 분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버벌 익스프레션 인퍼런스가 가장 좋은 그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는 게 이제 노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이고요. 어, 그 자동화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카운셀링 그 카운셀러들한테 카운셀러 이제 분석에 그 업무 부담을 이제 줄여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버벌 익스프레션이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AI랑 전문가에 대한 이제 협업이 그 상담사의 이제 디시전 서포트를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이제 한국어에 대한 부분으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에 대한 지원 역시 지원을 해서 이제 연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연구에서는 이게 초보 상담사들한테 어, 이제 훈련 용도로서 제공을 해서 이게 유의미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크 홈 메시지입니다. 저희 이 연구를 통해서의 이제 목적은 어, 그 트랜스크립션의 이제 정확도랑 시간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이슈를 해소를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이 익스프레션 인퍼런스가 전반적인 그 카운셀링 그 트랜스크립션 작성 과정에 효율성을 이제 올려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에디터블 대시보드를 통해서 분석에 대한 효율성을 올려준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플리케이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버벌 익스프레션이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익스퍼트 AI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이 차일드 카운셀링 분석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게 임플리케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